주현이 형은 그래도 일을 해요. 되게. 맞아. 그게 포인트긴 해. 네, 주현이 형님은 되게 일을 하거든요. 오히려 밑에 눈가리 같은 캐릭터는 내가 맡은 것만 하고 내 책임만 다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브이로그와 에어팟으로 상징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MG 오피스에 대해서 두 분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MG 오피스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SNL의 한 코너죠.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했는데 너무 화제성이 너무 좋았어요. 소셜상에서도 공유가 정말 많이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담론들이 이제 피어나요. 밈 같은 게 엄청 많이 그쵸. 남겨있고 이거 되냐 그러니까. 안 되냐 말 되냐.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걸 떠나서도 너무 웃기다도 있고 또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요소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트렌드 연구를 하고 세대 분석도 한창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감되는 것도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캐릭터 분석부터 한번 해보면요. 주축이 되는 캐릭터들이 몇 분 있어요. 네. 주현영 님이 맡으신 이분은 젊은 꼰대를 형상화한 걸로 보여요. 본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MG이지만 그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프레임 씌우거나 전형화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 눈가리 캐릭터라고 하죠. 맑눈광에서 네. 맑은 눈의 광인. 그 다음에 항상 게스트가 이제 네. 새로 오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현영 님 캐릭터를 한번 이제 낱낱이 좀 파헤쳐 볼 건데요. 주현영은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캐릭터 자체가 저는 캐릭터성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차로 나오잖아요. 연차가 높진 않아요. 근데 아래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한 어떤 작은 권력을 가진 동시에 25이라고 거기서는 설정이 잡혀 있는데 그 세대가 할 법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 좀 엄격하지만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하는데 그 관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브이로그를 찍는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당 가면 항상 젓가락 같은 거 누가 먼저 넣고 막 이런 걸로 이상한 신경전 벌이잖아요. 그 MG 오피스에서 물 누가 맞아요. 떠오고 뭐 뼈 누가 갈아주고 그 2년 차쯤 되면은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안 해요. 아랫사람들이 해주길 바래요. 근데 그 윗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주현영 씨가 해주길 바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 회사 내에 실제 존재하는 어떤 포지션을 연출을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뭐 우리 몇 년 차 보는 것 같다, 한 3년 차 누구누구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을 법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그건데 브이로그를 찍는 행위 자체가 소위 말하는 MZ의 특성을 잘 반영한 거라고 생각한 게 그냥 회사에 나의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거 외에 다른 꼭 수익이 지금 당장 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은 뭐 이거를 M이냐 Z냐 이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만 주현이 형은 그래도 일을 해요. 되게. 맞아. 그게 포인트긴 해. 네, 주현이 형님은 되게 일을 하거든요. 오히려 밑에 눈가리 같은 캐릭터는 그냥 지금 내가 맡은 것만 하고 내 책임만 다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브이로그와 에어팟으로 상징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MG에도 다양한 네. 특징이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좀 더 있는 것이 에어팟으로 상징이 되는 거고 주현영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를 상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을 장착하는 주현영 캐릭터를 맡은 그 세대들이 훨씬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던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너 회사 일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걸 훨씬 많이 주입받았고 그 밑에 세대는 오히려 야 그런 거 다 부질없다.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자. 이런 좋다. 느낌이 확 드러났어요. 그 캐릭터들. 그래 맞아. 약간 갈려. 주현영은 그래도 조금 더 좀 조직 친화적인? 지금 그래도 나름이 자기가 생각하는 회사의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를 잡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 신입들이 탈출하는 결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주현영 캐릭터는 확실히 학습되어 온 캐릭터라는 게 느껴져요. 윗세대들에게 조금 더. 학습되어 온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네. 방식으로 맞아. 표현을 그게 해요. 자기만의 방식이야. 네. 근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표현은 하는데 오히려 그 밑에는 그런 거조차 학습받고 싶지도 않고 그걸 행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세대 특성?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맑은 눈의 광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저는 에어팟을 끼고 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젠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 어른들의 관점을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막 중학교 때 막 공부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놨거든요. 막 음악 들으면 좋으니까. 아버지가 그거 보고 맨날 뭐라 했어요. 맞아. 뭔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켜놓고 하냐고. 근데 타블로에 꿈꾸는 라디오 타블로가 했었는데 자기는 음악 엄청 많이 듣고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났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보다 타블로가 더 내 지지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어르신 세대들이 음악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건 좀 너무 좀 만약에 그걸 끼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의뢰 능력이 뭐가 올라 이걸 말하는 거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 들긴 하거든요. 회사에서인데요.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정한 룰이 결국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주객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내 묵지 아닐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영님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그거는 거에서 이제 이제 이 상황이 꽁트가 계속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은 그래서 너무했다. 그냥 끼기만 해라. 주변은 허용으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라. 성환님은 만약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딱 에어팟 그냥 완전 풀 착장하고 몇 번씩 불러도 좀 답 없다가 그거 제 일 아닌데요. 개짜증 나겠죠. 네, 이거는 만들어진 상황이라 그런 것 같은데 메신저로 하는 게 전 기본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옆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부르는데 네. 조금 멀리 있으면 사실 메신저로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하는 것 저희. 같아서 이게 또 다른 또 윗세대 분들이 보면 어이. 어이 이렇게 할 거를 왜 메신저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이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저 먼 공간에서 나를 그냥 말로 부를 수 있는 와봐 이게 너무 상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네,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메신저면 권위적인 느낌이 덜 할 맞아, 맞아. 것 같아서 그렇죠. 메신저는 받고 텀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 또 주연형 캐릭터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꼰대. 네. 젊은 꼰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잘하고 있고 나는 그 전에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되게 잘 수행하고 있고 나보다 어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와 진짜 개념 없다. 이거는 세대 특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인류의 특징이라고 보세요? 아 이거 인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주현 형이 보여주는 젊은 꼰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조금 엄청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 차이보다 아래와 아래 사이의 차이가 더 작은데 그 갭이 마치 위와 아래 차이가 더 작고 아래와 아래 차이의 크기가 더 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은 씨가 생각하는 젊은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일단 본인은 점권인지 모른다. 와 레전드. 왜냐면 에피소드 내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왜 집합을 시켰단 말이야. 이은지랑 눈가리였나? 하여튼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도 주현 형 보면은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설명을 잘 해요. 근데 거기서도 라떼는 해놓고 속이 막 놀래요. 나 지금 라떼라 했어?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니? 이라고 엄청 본인 자신도 놀라 하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점권인지 모르고 있구나. 예은 씨하고 종민 씨가 사실 주현 형님하고 같은 연차인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네. 그 밑에 사원들도 저희도 더 들어오셨잖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주연형 캐릭터 젊은 꼰대 완전 나 같아서 개공감됨 이런 것도 많아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하님 그 연차 때 똑같이 생각하셨습니까? 다음 질문은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저 회사를 다니다가 제 밑으로 남자 사원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아 누군지 모르겠다.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다 용인해주고 말을 하지 않았구나. 제가 뭘 쨌는데요? 다들 잘못은 참아준 거였구나. 잘못을 이거. 했구나. 참아준 게 아니라 바라봐줌으로써 그게 참은 거 아닌가? 지각이 좋은 예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각을 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없고 종민 씨가 지각을 하는 날이 있었나 봐요. 그럼 제가 이제 제 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앞뒤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지각하는 대상이 있을 때. 맞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저 친구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돼.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주연형 캐릭터를 어떨 때 MG라고 느끼는지 MG스러운지. 높은 순위권에 있는 게 개인주의, 말투, 목소리, 업무, 책임감 이런 게 있어요. 말투는 근데 이게 셀프 검열이 좀 되기는 해요. 말투에 대한 VOC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민 씨도 이런 거 보시면서 내 말투는 어떻지? 나도 밀레니얼스럽게 얘기하나? MZ스럽게 말하나? 이런 부분 저는 완전 애같이 말하지 않나요? 아직도 좀 맞아요. 20대 초중반 네. 스럽게 말하는 저도 스스로 의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걸 바꾸는 순간부터 제 캐릭터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 약간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굳이 뭐 바꿔야 되나? 뭐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엄청 공감했던 게 지금도 그 원래 주기자 캐릭터 할 때 저 진짜 그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말투? 공감? 뭐 이런 거. 맞다. 맞다. 저 그런 말투 진짜 많이 써요. 난데? 엄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 어느 했는데 정도- 저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었다네요. 네, 근데 그 MG 오피스의 주연형이라기보다는 주기자 할 때. 전 MG 오피스도 조금 있었어요. 진짜 주연 형님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조금 갈구는 스타일인 사람이랑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당시에는. 왜 그렇게까지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근데 주연 형 씨도 자세히 보면 갈등을 만들려고 하시지만 후배들이 더 넘사벽 캐릭터라 갈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치가 없어서. 근데 주연 형 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답답한 존재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캐릭터의 특징이 공감된다기보다 이해는 할 수 그쵸. 조금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히려 내가 되고 싶은 부분도 있다, 반대로. 젊은 꼰대라고 불리면 차라리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저는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숟가락통. 숟가락 누가 놓냐, 식사 단체로 진짜. 식사할 때 물 따르냐, 고기 누가 굽냐 이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MG스러운 걸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해서 그렇게 대본이 쓰여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과장도 아니고 그냥 진짜 본 적 없어요. 자기가 가까이 있으면 수저도 놓고 오히려 제 주변에서는 자기가 막 고기 같은 것도 구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멀뚱멀뚱 있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근데 옛날에도 저는 그랬어요. 다른 데서 회사에서 인턴을 할 때도 어디도 막내면은 막내라서 시킨 게 아니라 막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보통 약간 일병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대리 라인, 일병 라인, 네. 가장 일 많은 라인. 그 라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좀 디폴트? MG 오피스에서도 그게 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게 그 남성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약간 거기서는 일병 라인, 대리 라인 그런 네네네. 느낌 다 도맡아서 하는데 오히려 막내 라인은 안 하는? 그 전형적인 아쉬운 사람이 한다의 그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그러고 네, 농담으로 그냥 하죠. 막내가 있는데 저희가 다 놓으면서 에휴 이런 건 막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세대 분석하면서 사내 문화 이런 분석도 해봤을 때 대기업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 특히 옛날에는 식사를 하러 가면은 가까운 사람이 아까 숟가락 놓는다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희는 생각이 출발하잖아요. 자리 배치까지 원래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쪽에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이 저기 상무님 저기에 앉고 그다음 부장님 앉고 막내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당첨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설계가 다 돼 있고 그쵸. 메뉴도 미리 받아서 가시면은 식사하고 숟가락 세팅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원래 막내가 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맞아요. 옛날 회사 문화에서는. 근데 이거 작가분들이 높은 확률로 저희 또래일 거예요. 그렇겠죠. 현업이고 이렇게 센스 있는 기획을 하는 건 저희 또래일 텐데 본인들이 겪으신 걸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캐릭터하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MZ의 특징이 좀 공감이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논란이 사실 요즘 화두인 것 같아요. 이거 재밌는 거야? 재밌게 봐야만 되는 거야? 풍자야 조롱이야? 요것도 이제 너무 저희가 희화하는 거 아니냐, 뭐 뭐 이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진지하게 다음에